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걸까요? 하지만 바다는 한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저 매생이구만. 기가 막히구만. 찬바람 불기를 기다렸던 매생이들이 겨울바다를 초록으로 물들이면 비단가리비에 전복까지 귀한 손님들이 앞다투어 찾아옵니다. 문어가 불청객이라며 콧대받을 만큼 모든 게 풍성하니 사람들도 모여들기 마련이지요. 미남자라 머리에 물도 들였네. 청각이라요. 바다도 땅도 겨울을 잊고 사니 밥상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건강한 맛의 선물을 품은 넉넉한 섬, 여기는 완도입니다.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 속의 섬입니다. 이제 많은 섬들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어 찾아가기는 수월해졌죠. 겨울 농한기란 말 사라진 지가 꽤 됐죠. 그래도 추울 땐 좀 피해가면서 일하기 마련인데 이 완도에서는 오히려 날이 추울 땐 더 바빠진다고 그래요. 1년 중 아마 이맘때가 제일 바쁘다는데 글쎄 오늘은 추운 데들 춥지 않게 입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바다에 솟아있는 이 대나무 장대들이 추위를 잊게 하는 주인공이랍니다. 박 계장 반갑습니다. 한참 기다렸어. 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으쌰. 옷도 더 입고 나왔어? 예, 따뜻합니다. 미남자라 머리에 물도 들였네. 청각이라요. 총각이라. 그러면 머리 노라면 여자들이 가까이 오나? 안 오더라고요. 어디 어느 가야 돼? 매생이 꼴이 어디야? 매생골 여기 다 매생골입니다. 이거요? 예. 난 왜 이 바다에 대나무가 이렇게 있나 그랬더니 이게 매생이 꼴이구만. 여기가 바로 매생이 양식장이라는데요. 대나무 밭을 향하여 간다. 바다 위 대나무 숲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면 물 아래 초록빛 녀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나무바를 건져 올리면 실처럼 가늘가는 해조류가 매달려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매생입니다. 저 매생이구만. 수고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지? 아이고, 찬바람 쐬가면서. 매생이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데다 수온에도 민감한 까다로운 녀석이라는군요. 이렇게 추운 데서 잘 되는 이유가 뭐야? 매생이 성격이 날이 기온이 따뜻해 버리면 색깔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매생이가 먹고 다른 잡채가 붙어요. 이게 작업장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못 알아들어. 다 외국 사람들이요. 다 외국 사람들이라. 오케이, 이거. 이게 새로 들어오는 거구만.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 해서 매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죠.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을 하는데 완도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군요. 짭조름하니 맛있는데. 많이 떴거든요. 여기는 수고하십니다. 바닷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한 움큼씩 묶어놓습니다. 여자 뒷머리처럼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이쁘게. 400g. 매생이 작업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참은
라면이랍니다. 이게 라면에는 이렇게 다 넣어갖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 라면을 좋아하잖아요. 그거 향도 나고 매생 향도 나고 라면도 신세대는구만 젊은 사람들은. 매생이를 듬뿍 넣고 끓인 매생이라면 향긋하고 시원한 국물이 그야말로 끝내줍니다. 기가 막히구만. 라면에 매생이라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싶은데요. 매생이 라면 말고도 매생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꽤 많다는군요. 고금도 사람들의 특별한 매생이 조리법 한번 알아볼까요? 아, 매생이 갖고 왔다. 매생이. 언니 시자. 이거 진짜 완전 찰매생이다. 그치? 맛있게 먹으면. 인기 엄청 많. 비빔밥을 막은다고 막아놓으면 이거 매생이가 배부랬다니까. 안 배부랬다니까. 지금은 반대로 얘를 하면서 김이 섞이면 김을 빼내는 거죠. 예, 그러니 반대가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매생이 발을 역 불러 막아갖고 이제 이거를 하요. 그래 이거 그만한 조기 때문에 이렇게. 호호, 매생이가 김발에 붙으면 김농사 망친다며 떼어내기가 바쁜다죠. 그렇게 떼어낸 매생이가 제법 모이면 밥을 할 때 뜸들이기 직전에 이렇게 밥 위에 올린답니다. 그만해. 이쪽으로. 누가 지금 젊은 사람 이거 할지도 몰라. 저렇게 밥 위에다 올렸구나. 그랬지. 그래갖고 딱 젓가락에다가 집어내서 쪄서 먹고 그랬지. 쪄서 먹고 그랬지 옛날에. 뜸이 드는 동안 살짝 찌는 건데요. 엄마만 만났거든 그. 매생이를 쪄서 먹는다. 좀 낯설지요? 양념은 안 했는지 한번 먹어봐. 양념은 아직 안 했어. 그런지 진짜 별미로 맛있어. 봐봐, 섞어놓은 거 봐봐.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줘? 많이 먹어봐라. 얼마나 있나. 네나네. 누가 이렇게 해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고금도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옛 조리법이라는데요. 밥물로 살짝 익힌 매생이에 참기름과 간장만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 다음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아서 사라질 만큼 부드럽고 향긋한 매생이 찜입니다. 한때 바다의 천덕꾸러기였던 매생이가 요즘은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그냥 매생이가 보통 국물에다가 그냥 희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밀가루에다 하면 더 이렇게 색깔이 더 이뻐요. 매생이가 식이섬유와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쓰임새도 많아졌다는데요. 매생이를 넣어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놓고 닭을 한 마리 푹 삶았습니다. 맛있다. 삶은 닭고기에 찐 매생이를 쌈처럼 돌돌 감아서 먹어도 별미라는군요. 다양하게 말은 하는데 어쨌든 전복이랑 막 해조류랑 냉장고. 이번엔 닭고기 육수에 발라놓은 닭고기 살을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매생이 수제비를 뚝뚝 떼어놓고 한 번 더 끓이는데요. 매생이의 풍미가 닭육수와 어우러져서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마지막에 굴을 좀 넣어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는군요. 잘 먹으면은 한 그릇 먹으면은 이 추운 몸이 딱 풀리게 딱 풀려그래. 꽁꽁 얼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고마운 한 그릇입니다. 매생이 하면 굴 넣고 끓인 국이나 전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매생이가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단짝이라고 하니 이것도 놀랍습니다. 이 매생이를 거의 꿀만 열 것이 아니라 이 돼지고기 2,000원치만 사면 돼. 2,000원치 사고 된장만 있으면은 이
국 한 그릇이면은 반찬도 없어도 밥 한 그릇 홀떡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래 갖고 돼지고기는 비계가 많은 부위를 골라 썰어서 마늘과 함께 볶습니다. 고기가 반쯤 익을 때까지 볶다가 그 다음엔 된장을 넣은 다음 매생이를 듬뿍 넣어줍니다. 매생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조금만 넣어줘도 된다는군요. 비계 이런 거에다가 살다구에다가 딱 섞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한 그릇 떠보시오. 한 그릇에다 밥 서너 숟가락만 하면 밥 한 그릇 딱 말아갖고 딱 밥 먹고 딱 일하러 가고 얼마나 좋아. 기름진 고소함이 매생이 향과 어우러져 찬밥 한술 넣어 마르면 말 한마디 없이 한 그릇 비우게 된다는군요. 방울만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 엄마 내가 원래 파스타를 좋아해. 근데 제철이잖아 매생이가. 그래서 한번 해 먹어봤거든. 근데 그래 누구 얘기 들으려고 해서 좋다. 애들도 잘 먹어. 아, 이번엔 파스타를 만들려나 익은 보네요. 거 같다. 익은 거 같는지? 봐봐 엄마. 이렇게 봐봐. 이렇게 붙었지. 이렇게 붙으면 익은 거야. 뜨겁다네. 나더 뜨거운 것도 하지. 자, 어머, 이렇게 안 건다 나는. 너무 많이 때린 게 붙을까? 익었어. 오케이. 이거 가잖아. 우유를 좀 넣어줘. 매생이 안 들어간 거 없다. 엄마 적당히 엄마가 양을 알아서 해가지고 한 병에 넣어봐. 우유에 매생이를 넣고 볶아줍니다. 별반지 다 해도 매생이는 어울리구만. 파스타만 만들 줄 알면 방법은 간단하죠. 너무 저기 되게 보이면 여기다가 우유를 좀 더 넣으면 우유를 조금 더 열려. 여기서 하니까. 매생이 파스타라. 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지? 어머, 맛있다. 고소하지? 응. 응.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맛있어. 어머니들 맞아요? 맛있어, 최고. 오늘부터 색깔이 너무 예뻐 매생이가 그지? 매생이가 지천이니 겨울 한복판에도 밥상은 초록빛의 봄날입니다. 완도는 바다도 땅도 겨울을 잊고 삽니다. 군이면 대문마을. 야, 여기는 전부 초록색이네. 이게 어디 봄이지 겨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우내 들판에선 마늘이며 봄동 같은 채소가 자랍니다. 비닐하우스와는 조금 더 특별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유, 귤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왔네요. 어휴, 이 향기가 대단하네요. 네, 저는 완도에서 이게 이 감귤 생산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농업 관련 공직 생활을 하다 귀농한 김광호 씨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감귤 농사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모두 감귤을 새롭게 품종을 교배해 만든 감귤의 사촌들인데요. 이쁘고 탐스럽고. 네. 레드향. 아, 영어로 레드향. 레드향. 네, 이게 만감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천혜향입니다. 아, 네, 천혜향이라는 게 그래서 천혜향. 그러면 하늘에서 혜택받은 그냥 향이 여기 있다 이건가요? 그래도 하늘 천자 써서요. 네, 아, 천혜향. 뭐 향은 다 자, 네, 좋습니다. 그 맛있는 향이 나네요. 나무에서 다 익은 다음 수확하는 만감류는 수확 시기도 맛도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은 지금 비타민 C가 많아서 얼굴이 아주 예뻐지신대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고우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속이 탱글탱글한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아이고. 이제 먹어봤을 때 레드향은 속알이 알알이 이렇게 떨어지는 맛이 있고요.
천혜향은 이게 좀 속살이 부드럽고요. 또 황금향은 과즙이 엄청 풍부하고 그래요. 여기- 황금 향이 맛있네. 네, 요건 지금 딸 때가 됐어요. 완도에서 감귤 농사를 시작한 게 5, 6년 전부터라는데요. 따뜻한 겨울 날씨 덕분에 가능했답니다. 여기는 풀이 한 겨울에도 안 죽대요. 예. 네. 눈도 잘 안 오죠. 눈도 오면 그냥 금방 없어져요. 저희도 여기 와갖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 땅도 풍요롭고 네, 여기 또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별게 다 나오고 여기가 복섬이에요. 복섬. 복섬, 네. 천혜의 복섬. 네. 낮에는 하우스 지붕을 열어 햇볕을 충분히 받도록 해주며 애지중지 키운 덕분에 올겨울도 감귤들이 잘 익었습니다. 부부가 완도로 귀농한 게 7년 전. 배추 한 포기에 무가 몇 감귤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뭘 심어도 잘 자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다는군요. 이게 무슨 도시에서는 없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왔더니 너무 흔해갖고 다 흔해요? 너무 흔해요. 돈도 흔하고 저 이제 강주에서 살다 왔잖아요 도시에서. 근데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우리 대문이가 여기 이렇게 오면 좋아. 귀한 것이 없어. 이상하게. 겨울에도 채소가 흔하니 물김치는 그때그때 담가 먹습니다. 우선 무와 배추를 먹기 좋게 썰어 넣고 천혜향도 썰어서 함께 넣어줍니다. 천혜향으로 단맛과 향긋함을 더해주는 건데요. 물김치 맛을 살리는 최고의 비법이라는군요. 간은 이제 원래 물김치에다가는 과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과일을 넣는데 사과나 배 그런 걸 넣는데 이제 저희가 천혜향을 하다 보니까 아 요걸 넣으면 어쩔까 하고 한번 해봤더니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 서기셔도 돼. 3, 4일 정도 익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맛깔스러운 물김치가 만들어진답니다. 김치국 천혜향 레드향으로. 아, 천혜향. 네. 네, 어디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치미 같은데 향이 좀 틀리군요. 이것도 별미네요. 또. 완도가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귀한 물김치더군요. 어유, 그게 뭐예요? 떡이에요? 천혜향 물김치에 잘 어울리는 떡이 하나 있다는데요. 청택 콩가루하고요. 네. 유자 잎을 따서 유자잎을 따서 예, 이렇게 분쇄했어요. 네. 젓가락을 그냥 넣고 가루를 넣을까? 내서 예. 저렇게 예쁜 초록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감귤 농사가 시작되기 전 완도에선 겨울 과일로 유자가 제일 흔했답니다. 잎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떡고물로 사용을 해보니 유자향이 느껴지는 데다가 떡이 잘 쉬지 않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답니다. 그 참 아주 그 떡에 그 유자 향을 살리려고 그걸 말려서 갈아가지고 콩가루 만드는 거야. 야, 참 지혜로우시네. 완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별미떡입니다. 완도에서 다시마는 쌀만큼이나 흔한 식재료입니다. 바다의 불로초로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 육수 내는 데만 쓰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완도에선 먹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다시마 고추 전병이 해놓으면 퍽퍽하고 맛있어요. 씹힌맛 있어갖고. 뺑 돌려서 너무 많이 붙여. 다시마만 전을 부쳐도 충분하지만 표고버섯을 파와 함께 볶아서 넣으면 그 맛 또한 일품이랍니다.
밀가루 반죽을 묻혀 전을 붙인 다시마에 볶은 표고버섯을 올리고 돌돌 말아 모양을 잡아줍니다. 육수를 내고 남은 다시마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는데요. 글쎄 그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찰떡맛. 아니야?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면서도 허드라. 썰어 놓으면 모양도 참 예쁘지요. 야, 이번엔 표고 농사 짓는 송종현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물에다가 표고 삶은 물에다가 굴을 집어넣으면 굴이 표고 향을 먹어요. 이래서 나중에 먹어보면 표고가 안에 들어있어요. 굴 안에가. 요거 데칠 때는 너무 진하게 데치면 안 됩니다. 살짝만. 탱글탱글하죠? 도시에서 식당을 하다 귀농한 종현 씨도 농사 짓고 예. 바다에서 굴을 캐며 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산의 고기, 바다의 우유, 굴하고 절묘하잖아요. 좋은 재료가 풍성하니 새삼 요리할 맛도 나는 거지요. 굴과 표고버섯을 살짝 데친 다음 꼬치에 끼워 놓습니다. 이대로 양념간장에 졸인다는데요. 여기에 맛을 내는 특별 재료가 더해집니다. 요거 좀 넣어보자. 아, 우리 사장님 거? 응. 아, 옛날에 오렌지 봉봉이다요. 레드 향에 즙을 넣어주면 굴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이 깔끔해진답니다. 이렇게 땅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맛을 내니 완도에 살게 된 것도 복이다 싶은데요. 암 진단을 받고 도시를 떠나야 했던 영숙 씨도 이곳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죠. 뭐가 내한테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공기, 음식이 다 맞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자연은 가장 좋은 위로이고 치유입니다. 거기 바다가 있어 다시 살아갈 힘도 얻곤 했죠. 완도 사람들에게 바다는 가장 든든한 삶의 터전입니다. 물 조류가 다른 지역보다 원활해요. 그래서 김이 조류가 심하면 좋으면 좋을수록 건강하거든요. 많이 자라고. 그래서 완도가 김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완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것은 김이었습니다. 물살은 세지만 주변 섬들이 방패막이 되어주어서 파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김양식을 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랍니다. 김발을 건져 올리면 발에 붙어 자라는 것이 바로 마른 김을 만드는 원초인 물김인데요. 검은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붉은 빛을 띠는 홍조류입니다. 김발을 털어내는 기계음이 멈추면 배는 물김으로 가득해지는데요. 금방 색이 변하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온몸은 김투성이가 되곤 하는데요. 물김은 곧바로 가공 공장으로 가져와 깨끗한 물로 씻어 이물질부터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발장이라 부르는 건조장치에 올려 마른 김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비로소 밥상에 오릅니다. 김 한 장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넙도는 섬은 작지만 김양식으로 남부럽지 않게 부자 소리를 듣던 섬입니다. 옛날에 하던 김이다. 예. 이날 우리가 손으로 뜨고 이제 소리로 뜨고 배 끼고 건장에 널고 오뎅 이래서 다 그런 김이요. 손으로 김을 뜨고 말리던 시절 넙도 사람들은 김으로 시루떡을 해서 먹곤 했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떡 많이 먹었니나. 그때에는 이런 고물을 할 것이 적을게. 마을 당제를 지낼 때도 제사상에 김 시루떡을 올렸을 만큼 김을 귀하게 여겼답니다. 마을 풍어를 이제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김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니까 이 시루떡을 해가지고 이제 당사 할머니한테 이렇게 제를 모시는 것 같아요. 맛이야 뭐 특별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왔다 김떡 맛있다. 텔레비에서 명절에도 김떡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곤 했다지요. 형제간들 돈 안겨서 먹고 조금씩 떼주고 갖고 가라고. 바다에서 금방 건져온 싱싱한 물김은 김농사꾼도 제철 아니면 누리기 힘든 호사입니다. 지금 없으니까. 아까 안 그런 까맸어요 아빠는. 이것이 아니에요. 물 묻히면은 빨개져요. 민물을 담그면 이러거든요. 이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상하니까. 그렇지. 예. 김 덕분에 누리는 호사가 그것만은 아니었죠. 처음에 나 결혼할 때 그때는 500원짜리를 정우돈 500원짜리를 걔가 물고 댕긴다 했어. 그렇게 빚어서. 그렇게 여기서 나간 사람들은 이거 김밥을 해보다 나간 사람들은 저 도시의 생활은 못해. 왜? 돈을 많이 써봐갖고 큰 돈을 만져갖고 봇장이 커갖고 돈을 많이 써비게 살리면 못하게 못. 일한 만큼 돈은 벌 수 있었지만 바닷일 중 김농사만큼 고달픈 게 없었답니다. 요리사라 새벽에 한 2시부터 일어나서 이거 김을 뜨면 이렇게 해서 뜨면 또 한 4시, 5시쯤에나 일어나서 이렇게 널어야 이 햇볕 보고 할게. 지금은 기계로 다 몰리지만 건장에다 널고. 김값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바다는 점점 전복들의 차지가 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전복에 물김을 썰어 넣고 새콤달콤하게 양념을 합니다. 미역보다 식감은 부드럽고 쫄깃하게 씹히는 게 색다른 별미라는데요. 물을 넉넉하게 부어 이걸 한 그릇 먹으면 속풀이로는 이만한 게 없다고 하는군요. 그 맛이요? 요것이 저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큰. 아니 술 먹는 사람들 숙취해서 아주 좋을 거예요. 가끔씩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남편님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물김을 구하기 힘든 육지에선 마냥 부럽기만 한 음식인데요. 넙도 사람들에게는 고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추억의 음식이 바로 이 물김이랍니다. 식구들이 저 도시에서 오면 집에서 이것을 먹었던 것이라 이것을 안 먹고 가면 우리 딸내미는 친정에 왔다 안 간 것 같대요. 그래갖고 김해 이 부침개 해서 꼭 먹고 김도 냉동실에 뜯어다 이어놨다가 갖고 가고 그래요. 고소함에 바다 향이 덤으로 얹어지면 맛보다 그리움으로 먹는 섬 사람들의 별미 전입니다. 내가 저번에 잘해다 놨네 진짜로. 잘했네. 요즘은 넙도에서도 보기 힘들어져 귀한 대접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파리는 더 미끌미끌하고 이파리가 더 넓적넓적하고 이 보리파리는 이파리가 좁고 더 뻗쓰고 미끄럽기가 안 하고 물을 많이 부숴 바로 이 국파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처럼 해서 먹는다 해서 국파래. 국을 끓여 먹는 게 보통이지만 넙도에선 이 국파래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쑥처럼 밀가루에 버무려 솥에 넣고 찌는데요. 날이 굳어 김발을 널지 않아도 되는 날이면은 그날이 바로 떡 찌는 날이었다죠. 집안일에 김 농사에 손 놀릴 틈 없이 살다 보니 눈앞에 있는 친정을 두고도 마음 편히 가보지 못했답니다. 저 우리 동네 저기 3마리 노아 3마리 여기서 안 산답게 결혼했어요. 진짜 저 나가서 산답게 했어요. 그리고 김밥 한 건 무서웠어요. 할지도 몰랐고 일한 뒤 보기는 했어도 일은 안 해봤어요. 20살 먹도록 일 안 해봤어요. 가빌라고 몇 번 했어요 처음에. 그런 뒤 못 가고 살았어요. 말로서는 할 수 없었어요. 일이 무서워 도망가고만 싶었던 20살의 세대. 국팔의 개떡 한 입에 눈물을 삼키곤 했을 겁니다. 옛날에 벌 껐을 때 이것이 주식이었대. 주식 아주. 쳐다보고 고구마하고 고구마하고. 이거 안 먹으면 다 죽는 걸로 알고 그랬대. 지금은. 아무리 부자섬이었다 해도 땅에서 얻는 게 부족하다 보니 끼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답니다. 겨울엔 톳과 고구마가 쌀 대신이었다죠. 톳나무인데 이 고구마가 빠지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시 이 고구마하고 우리 잘해 먹었어요. 이 고구마 넣고. 정말로 겨울에는 이것이 제일 맛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또 학교 끝나면은 그 밭에가 조그만 이제 고구마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그게 이제 햇빛에 말라가지고 말랑말랑하고 그냥 먹으면 엄청 달거든요. 이제 태고 그래서 그걸 주워 먹다가 해주면 이제 넘어오고 그랬어요. 육수에 된장을 풀고 채를 썬 고구마를 듬뿍 넣어줍니다. 여기에 생톳을 올리고 콩나물도 듬뿍 넣고 설설 끓이면 되는 겁니다. 콩나물을 내야 보드랍고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참깨로 고소한 맛을 더하면 달큰한 고구마와 어우러진 톳과 콩나물이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을까? 옛날 그 맛이요? 옛날 이 맛이다. 톳나물국으로 한 끼 때우고 나면 다시 바다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다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대로 그 바다가 있어 밥상도 사람살이도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새콤달콤. 일할 때는 바빠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이 이제 굳으면은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놀죠. 재밌어요. 그렇게 그 바다에는 거친 파도를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의 굳센 시간이 흐릅니다. 바다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온 바다가 다 양식장이죠. 양식장을 누비며 사는 정자라 씨 부부는 노하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두 사람이 섬을 떠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둔 주인공이 바로 전복이라는데요.
전복에 푹 빠져 산 지 벌써 18년째. 노화도만큼 전복 키우기 좋은 곳도 없답니다. 뻘에 뭐 영양분을 많이 품고 있고 또 다시마 미역 자체가 그 플랑크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것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풍부한 영양 때문에 전복이 훨씬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맛도 좋고 생산도 많은 지역보다도 여기서 많이 또 생산되고 있고요. 전복 양식장에선 문어가 불청객입니다. 전복 사고 온 놈들 여기. 얘네들이 돌아다니면 바깥으로 이렇게 기어 나와보기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래요. 문어 보니 어때요? 하나죠. 전복 잡아먹는데. 문어가 홀대를 받을 정도로 노화도에선 오랫동안 전복이 최고 효자 노릇을 해왔답니다. 어린 치패를 2, 3년 정도 키우면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먹기도 좋고 맛도 영양도 부족함이 없다죠. 밥은 지금철은 미역철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미역대예요. 얘네들은 이제 대를 잘 안 먹어요. 이파리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미역이 끝나면 이거 다시마철. 두 가지 먹어요. 먹이인 미역과 다시마가 풍성하기 때문에 전복 키우기도 수월하답니다. 노화도가 전복섬으로 유명해진 건 이 해조류 덕분인 셈이죠. 요새는 이게 부드럽게로 금방 먹어버리더라고요. 한 7일? 양식장에는 긴 원통 모양의 통발에서 따로 모여 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조개류인 것 같은데 그 뭔가요? 비단가리비요. 비단가리비. 내 이름이 비단이에요. 색깔이 비단처럼 곱잖아요. 네네, 비단처럼 곱다는 말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데요. 물로 씻어내면 그제서야 고운 빛깔을 드러내는군요. 가리비 종류가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창가리비와 뭐 큰 가리비, 비단가리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거의 비단가리비를 많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훨씬 맛이 담백하고 또 고소하고 또 맛있다더라고요. 비단가리비는 조개류 중에서도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죠. 특히 노화도는 젊은 어부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전복 되게 살찌지 않아? 언니 살찌고 그러니까 잘 키워서 그래. 먹이를 잘 줬어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늙었어요. 아 언니 늙었다 그러니까요. 말고 50 넘은 사람은 이거 30대, 40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전복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귀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귀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여기서 이제 또 안 나간 사람들도 있고. 네, 전복이 젊은 사람들을 섬으로 부른 셈이죠. 바다가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였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답니다. 바다에서 눈사람도 되고요. 돌풍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바다에 빠져서 저 수영 못 하거든요. 바다에 빠져서 기어 나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뭐든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배운 셈이죠. 모두 귀하게 얻은 것들이라 음식을 만들 때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답니다. 사과와 표고버섯, 양파, 생강등을 넣고 채소를 만듭니다. 여기 항치도 넣어야 되지 않아? 하나만? 하나만 넣자. 황칠나물을 넣은 다음 간장을 넣고 한참 끓입니다. 이렇게 과일과 채소에 황칠까지 넣어 만든 간장물에 찐 전복을 넣고 한 번 더 끓인답니다. 보약이 따로 없겠는데요. 내가 기가 부족하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병원보다도 그냥 전복 한 마리 먹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대로 졸이면은 전복장이 된답니다. 하나만 먹어도 기운이 날 것 같은 보양 반찬이죠. 그리고 전복장에 참기름을 골고루 바른 다음 채반에 널어서 말리면 이게 또 별미라는군요. 전복이 고단백의 영양식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말려서 아빠들 술안주도 주고 또 어른들 간식으로도 주고 애들 간식으로도 먹이고 또 말려 놓으면 타우린 성분이 더 많이 나와서 그 건강에 좋다 하니까 그렇게 더 많이 먹고 해요. 이렇게 전복장을 말려서 영양 간식으로 만든 것도 예전엔 없던 방법입니다. 문어도 통째로 데쳐서 간장물을 붓고 문어장을 만듭니다. 문어를 먹는 조리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새로운 시도였다는군요. 문어 숙회를 할 때는 약간 이제 미끈미끈한 맛도 있는데 문어장으로 했을 때는 쫄깃한 맛이 더 많다고. 달큰 짭조름한 맛이 속살까지 배어들어 문어의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문어장은 노화도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 중에 호사입니다. 여기에 전복장까지 더해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언니 우리 내장밥 하세요. 그럽시다. 자, 전복은 내장까지 먹어야 한 마리를 먹었다고 할 수 있다죠. 모래집만 제거한 내장으로 밥을 짓는데요. 우선 불린 쌀에 내장을 넣고 골고루 문질러 맛이 쌀 아래 배어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밥물은 다시마 물을 사용하면 좋다는군요. 전복 내장에 단백질이 응축돼 있대요.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이게 전복밥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진다 하더라고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전복 내장이 입맛을 확 돌게 하는 밥도둑입니다. 바다 농사도 음식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이 젊은 어부들은 직접 만든 음식의 레시피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럿의 아이디어가 모이니 새로운 조리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전복이랑도 잘 구워 먹고 그렇게 하잖아.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어울리는 거. 네네, 이 음식도 그중 하나인데요. 돼지고기와 전복 그리고 가리비살을 다져 넣고 골고루 양념을 한 다음 동글납작하게 빚어놓습니다. 괜찮지 아까보다. 떡갈비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전복살을 한쪽에 올려 모양도 예쁘게 잡아줍니다. 고소하면서도 입안에 바다 향이 오래 머무는 고급 별미인데요.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영양까지 담았으니 이만하면 여기저기 소문내도 될 법합니다. 앞으로 솜씨 자랑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맛있는 밥 먹읍시다. 자, 동상들 먹으시오. 그렇게 젊은 어부들의 손끝에서 밥상은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노화도는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한 섬. 제가 여기 노화도에 안 왔으면 아마 내가 사는 게 좀 더 편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느꼈던 그런 희노애락 같은 게 조금 덜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뜨겁게 청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겨울 완도의 맛도 인생도 푸른 봄날 같습니다. 아유, 미역이 진짜.
이 완도의 완자가요, 빙글에 웃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겨울에도 땅과 바다가 모두가 다 넉넉하니까 당연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파 속에서도 쉼없이 뜨겁게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밥상에도 완도의 건강한 웃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